제가 아는 종이 아닙니다. 둘, 셋. 개새끼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보고 왔습니다. 전 지난 7월 11일 CGV 언택트 톡으로 호프를 먼저 보고 왔습니다. 야, 이 영화요. 아마도 올 상반기, 아니 어쩌면 올 한 해를 통틀어 가장 뜨겁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뇌 빼고 보면 이만한 게 없다, 또 누군가는 이건 나홍진 영화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평이 갈린다는 건 뒤집어 보면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라는 뜻이겠죠. 오늘은 호프의 개인적인 감상, 이 영화의 모든 떡밥들을 디테일하게 풀어볼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 호프는 나홍진 감독이 지난 곡성 이후 무려 10년 만에 내놓은 영화죠. 10년 동안 관객들의 기대치가 높아졌고 칸 영화제부터 상위권 점수까지 우린 개봉도 전에 이 영화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왜 칸 경쟁에 같지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칸이라고 하면 예술적인 사유나 묵직한 메시지가 떠오르는데 사실 이번 영화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기는 순수한 재미를 쫓은 상업영화에 가까워요. 자, 일단 이번 영화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액션과 촬영, 개인적으로는 진짜 입을 떡 벌리고 봤습니다. 2시간 30분 중에 한 30분 정도만 빼면 전부 액션이고, 이 액션씬들이 보여주는 시각적 카타르시스나 역동성, 이게 우리나라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수준이 아니었나 싶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카체이싱, 또 숲에서의 말 추격전인데 이미 여러 번 봤던 이 장면은 진짜 너무 강렬했고, 특히 함선이 추락하는 마지막 연출, 요건 한국 영화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지 않았나. 또 재밌는 건 이게 다 벌건 대낮에 펼쳐집니다. 나홍진 감독이 영화 끝나고 이 썰을 직접 풀었는데, 원래 초고는 아침에서 새벽까지의 스토리였지만 이게 밀도가 떨어지면서 낮에서 끊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밤에 벌어질 일은 어차피 짐작이 가능하니 이 뻔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밤은 필요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영화들이 어둠에 괴물을 숨기는 것과 반대로 아예 대낮부터 크리처를 보여주는 대담한 선택. 야, 나홍진 감독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렇게 호프는 대낮에 치밀하게 짜인 동선으로 한 컷씩 집요하게 승부를 봅니다. 어마무시하게 공들여 찍은 티가 나고요. 자연스럽게 이게 코리안 매드맥스다 싶고, 그렇게 첫 1시간은 미친듯이 휘몰아칩니다. 또 홍경표 감독의 촬영, 진짜 미쳤다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나홍진 감독이 언젠가 촬영을 직접 하시려고 했대요. 근데 홍경표 감독을 만났고 이 생각을 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냥 천재의 영역이구나, 천재시구나 싶었대요. 호프안과 주변 마을, 루마니아 숲의 분위기가 정말 독특하고 인상적인데, 이 카메라 구도와 화면 때깔, 미술과 스턴트, 편집까지 전반적인 제작 역량이 아득하게 높습니다. 초반은 할리우드 이상이라 보일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거의 이견이 없고요. 가장 말이 많았던 CG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CG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퀄리티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다 보고요. 해외 다른 외계인 영화나 괴수 영화와 비교해봐도 특히 숲 장면은 꽤 괜찮았어요. 이게 화면이 워낙 빠르게 전개되다 보니까 어색함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는 것도 한몫했고요. 근데 기복이 좀 있습니다. 이 대낮 추격신에선 허술한 부분이 티가 났고 자연광이랑 안 맞는 느낌이 확 납니다. 이 프레임 드랍된 것 마냥 흐물해지고, 개인적으로는 특히 괴물 클로즈업 눈물 씬과 고속도로 씬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괴물의 눈물 씬은 호불호 많이 갈릴 것 같고요. 전 이 장면만큼은 불호 쪽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직접 재봤더니 영화 시작하고 딱 48분 만에 이 괴물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래서 진짜 자세하게 보려고 노력했고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옛날 심영래 감독의 디오가 개봉했을 때 야, 우리나라에 이 정도 CG가 나온 게 어디냐 라면서 감론을박했던 딱 그때의 분위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불호의 진짜 심장부죠. 이 스토리와 서사인데, 이 초중반까지는 정말 훌륭했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묘한 분위기의 장소에서 사건이 하나둘 벌어지고 괴물의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며 쫓는 이 초반부의 몰입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역시 나홍진이라는 감탄이 나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시작 48분 전까진 괴물이 나오지 않고 오직 사운드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나홍진 감독이 제일 잘하는 게 이런 서스펜스와 미스테리를 풀어내는 기법이죠. 강약 조절도 너무 좋습니다. 초반에 한번 몰아치고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후반에 다시 몰아치는 구성, 이 덕에 156분이라는 러닝타임이 거의 체감되지가 않아요. 저는 각 파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시계를 여러 번 보긴 했는데 진짜 영화는 쉴 틈 없이 달리고 미친듯이 폭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후반부, 이 중반을 기점으로 영화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세계관 스케일의 급격한 확장이 아닐까 싶은데,
후반부로 가면서 갑자기 세계관이 확 커지죠. 처음엔 그냥 곰이나 호랑이가 마을을 습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훨씬 더 거대한 존재였고, 갑자기 구체 모양의 우주선이 나오더니 마지막엔 장대한 SF 시리즈를 갖다 붙입니다. 이 전반부의 괴물은 말도 못하는 짐승처럼 나오지만 후반부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은 갑자기 대화를 하면서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해요. 이 중반 이후엔 자막까지 달리고 이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쿠올의 함선이 추락한다. 칼리에겐 산머리밖에 안 남았다. 게르투의 이름을 걸고 갑자기 심장을 떼내면서 칼리를 부활시킨다. 꿈에서 쿠올을 보았다 등등. 아이 갑자기 뭔 소리세요? 하게 되는 거죠. 개연성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영화 초반에 범석은 실수로 동네 시민을 총으로 난사하죠. 여기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를 살리려 했고, 이 첫 괴물의 눈물씬에서도 외계인 아기의 시체를 마주한 상황에서도 이 목수의 머리를 때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근데 정작 육촌 성기가 꼬꾸라졌을 땐 그냥 벙쪄 있는 게 전부였죠. 아니 차 돌려서 시체라도 실어야 할 양반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또 마베이오 스피드가 정말 미친듯이 빠른데, 이 성기가 탄 말은 거의 세워라 내워라예요. 근데 이걸 전혀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일부러 천천히 달리나 싶을 정도죠.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몰입이 깨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결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영화 끝나고 관객들 반응이 거의 같았습니다. 이 머리 위에 물음표 떠있는 게 다 보였고요. 칸 때부터 줄곧 나오던 이게 뭐지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3부작 시리즈물로 기획됐다는 거죠. 언택트 톡에서 나홍진 감독이 직접 밝혔는데, 속편의 여부는 관객분들의 반응이 키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면 그림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 전 잠깐 운동하고 자고 쉬겠다. 뭐 요런 얘기들을 했고요. 네, 흥행하면 어떻게든 속편은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 영화는 프롤로그였던 거죠. 하지만 이 한 편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겐 용두사미의 결말이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배우들의 연기는 대체로 무난했습니다. 사실 캐릭터를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서사적 공간 자체가 넓지 않았죠. 뭔가 엄청난 열연을 펼칠 무대도 아니었고, 각자 본인들의 역량만큼은 충분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정민은 황정민이었죠. 이 형은 머리카락이랑 주름까지 연기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건 우리의 튼튼 성기, 성기를 연기한 조인성인데, 개인적으로는 황해의 면정학 포지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야, 이렇게나 안 죽는 거 보면 사실 성기가 외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튼튼한 성기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또 오징어 게임에서 유리 아저씨로 나왔던 이상희 배우, 영화 내내 범석과의 케미가 너무 좋았고요. 이번 영화로 커리어 하이 찍으신 것 같습니다. 개새끼 그럴 줄 알았다. 그 외 똥썰의 장인, 전설의 해술 아재 이면식, 열연을 보여줬던 황석정, 또 범석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은문석 배우도 나올 때마다 웃기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호연 배우였죠. 아마 끊임없이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색함이 전혀 없는데 뭔가 급박한 상황에서 성량과 톤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이 연기 문제라기보다는 대사가 참 이상했어요. 너는 선을 넘었어. 죗값을 치르게 해주마. 아니 괴물이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 전 자연스럽게 베놈이 떠올랐고요. Get in the rocket. No, we won't let you destroy this world. 무려 추격자의 지영민, 황해의 면가를 탄생시킨 그 나홍진 감독이 이 성의 대사를 이상하게 꼬아놓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유머 코드라고는 거의 없었던 나홍진 감독이 이번엔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인지 이 개그 코드를 마구 심어놨죠. 초중반까지는 여러 관객들이 많이 웃었어요. 이게 어떤 장면은 괜찮은데 어떤 장면은 좀 깨는 느낌, 뇌절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탔고요. 요 개그 코드도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6분의 체감은 거의 안 됩니다. 정말 쉴 틈 없이 달리고, 하지만 중반 이후엔 극이 루즈하게 늘어지고 영화 내내 추적만 계속되니 휘몰아치는 폭발력에 비해서 완급 조절의 매끄러움이 부족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호프는 박력 있는 액션과 역동적인 촬영, 기념비적인 스케일, 한국 영화에서 본 적 없는 스타일과 장르, 이것만으로도 극장에서 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 영화는 애초에 극장에서 즐기는 액션 블록버스터를 목표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홍진 영화 중 가장 라이트하고 말 그대로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가볍게 즐기는 액션 오락 영화라는 겁니다. 물론 기복이 보이는 CG, 몇 개의 구린 대사, 이게 뭔가 싶은 빈약한 설득력 등등 긴 러닝타임에 비해 급격한 의문을 던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가치는 차고 넘친다. 이미 충분히 재밌고 짜릿한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나홍진 감독의 새로운 시도 자체가 반가운 영화고, 나홍진 감독의 배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프를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셔라. 이게 제 결론이고요.
호프는 화면과 사운드로 밀어붙이는 영화니까요. 가능하시면 아이맥스나 돌비, 4DX 같은 특별관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참여한 언택트톡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잘 정리해서 후속 영상으로 달아볼게요. 제가 지금 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 다른 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럼 전 금방 호프팅크로 돌아올 테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무띵이었습니다.